자녀 교육의 키워드는 뭘까요? 자녀 교육의 키워드는 제가 많은 책과 실천을 하면서 느낀 게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가 얘기한 세 가지예요. 그게 첫 번째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본보기예요. 두 번째가 부모가 자식에 대한 본보기예요.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이건 중요한데 자꾸 잊어먹어서 적어가지고 다닙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본보기입니다.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보기입니다. 그럼 해답이 나왔죠.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로 크게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공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공부해라. 이놈아, 너 고1이야. 너 중3이야. 네 공부해야 돼, 녀석아.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려고 그러니? 그러면 그 애는 물풍선을 그립니다. 엄마 아빠처럼 똑같이 되지. 공부 안 하는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기 싫으면 쇼 스타디, 제가 붙인 얘기예요.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미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서 쇼 스타디, SHOWSTUDY. 아이가 부모를 보기 전에 3초 전에 책을 보고 계세요. 아이가 지나가면 덮어. 그걸 약 19년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아이는 굉장히 변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쇼 스타디를 19년 했던 사람이 나도 앞에 쇼가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도 스터디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재미를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비근한 예로 의사 집안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의사가 한 사람만 있어요? 여러 명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부모님이나 그 친구들이 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능에 1등 했어요. 뭐가 가장 쉬워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저는 이해가 가요. 부모가 공부를 하는 모습을 쭉 보여줬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가장 잘하는 것이 그게 된 거예요. 그럼 역으로 바꿔서 엄마 아빠가 매일 마시고 들어왔어요. 똑 이거 하고 එ익 하고 그 아이가 잘하는 게 뭘까요? 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는 내가 한 대로 똑같이 따라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아이들은 몰카, 몰래 카메라를 달고 다니거든. 그래서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이들은 보고 스폰지처럼 받아들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주 정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두 손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자녀 교육은 하면 옆 사람 얼굴을 보고 큰 소리로 니 닮은데요 이렇게. 자녀 교육은 니 닮은데요. 니 닮은데요. 네. 그거를 아유, 무서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유아는 그리고 청소년은 여러분들 아직 모든 것이 형성이 덜 된 상태를 미성년자라고 그럽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께서 편하게 애니멀이라고 그러세요. 동물. 동물은 모든 상황을 파악할 때 뭘 보는 줄 아세요? 얼굴을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이언, 사자는 작은 동물들, 다른 동물들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 한번 나와봐요. 나와봐봐. 예. 사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자. 호랑이 아니에요? 요즘 호랑이가 외래어 쓴 거예요? 사자. 아까 그 호랑이 아니에요? 그래요. 바로 이 사자 이런 무서운 동물도 뭘로 나타내요? 얼굴. 이 새하얀 이런 걸로 본인을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아이가 일어났을 때
아이들은 첫 번째 접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네. 그럼 부모 뭘 봐요? 얼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그 아이는 오늘 컨디션이 스폰지처럼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입이 어떻게 생겼어요? 100원만 줘? 그럼 안 돼! 여러분들이 웃지 않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아이, 남편은 부인, 아이를 위해서 먼저 운동을 해야 돼요. 나도 오늘 이 참 좋은 얼굴로 사회생활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겠다. 그래서 아주 짧은 운동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2번만 하세요. 그럼 얼굴에 자연스럽게 이게 올라갈 뿐더러 생각 주머니가 긍정의 생각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걸 하고 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걸 하면 여성분들은 굵은 주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자, 연습이 됐으면 두 사람씩 마주보고 해볼까? 그래서 이른 아침에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뛸 때 미리 워밍업을 합니다. 5km 정도는 몸을 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24시간을 사회생활하는데 왜 워밍업을 안 하고 바로 사회생활하냐 이거예요. 동물들은요, 얼굴을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구별합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집 앞에 마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 빌라에 사는 아주머니께서 얼굴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 저도 앞집에 따가닥 하면 나가다가도 얼굴 마주칠까 봐 다시 집으로 들어와.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마트에만 가면 앵무새가 있는데 그 아줌마를 보고 아줌마 못생겼다. 아줌마 못생겼다. 이러는 거야. 한 일주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주인 불러서 앵무새 털을 확 뽑아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랑 우연히 같이 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아줌마가 들어왔는데 앵무새가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야. 물건 사가지고 계산하고 딱 나가는데 앵무새가 그 아줌마를 보고 아줌마 말 안 해도 알지? 동물도 얼굴을 보고 컨디션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이른 아침에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웃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길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말투예요. 말투. 참 말투가 중요합니다. 언어학과 경제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그냥 저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미경이. 이리 가까이 와. 미경이는 아침 이슬을 먹으면 영롱한 사슴과도 같아. 바다에는 물고기도 많고 하늘에는 별도 많은데 내 가슴 속에는 미경이 뿐이야. 자, 바로 이렇게 목소리를 깔아서 대우받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목소리가 이렇게 까는 것은 어떤 결론이냐면 나를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내 목소리가 어디까지 올라가? 도레미파 솔이나 라까지 올라가야 돼. 어머님께서 서비스 센터의 전자회사에 전화해 보면 제가 해볼게요. 저 핸드폰을 물에 빠뜨렸는데 어떡하죠? 네. 그럼 네 고객님 뭐 하잖아요. 그럼 직접 기억난 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고객님 핸드폰이 물에 어떻게 빠지셨는데요? 집에 무슨 우환이 있으세요? 그거보다 조금 높죠. 예. 세상에 그런 서비스 센터에 인포메이션가 어디 있어요? 어머님 와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저 핸드폰을 물에 빠뜨렸는데요. 저기 앉았어요. 네,
핸드폰을 물에 빠뜨리셨어요. 네. 네. 일단 감은 오는데 표현이 안 되고 있죠. 방금 이 높이보다 2개 정도 높아집니다. 네네.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적으로 아이와 남편은 부인을 대할 때 여보 오늘 고생했어요. 밥 먹고 씻고 자요. 이러지 마세요. 아이를 보낼 때도 야 우리 아들놈 우와 오늘 학교가 이야 멋져보라. 그러면서 엉덩이를 터덕터덕 두들겨 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보내세요. 그런데 엉덩이를 두들기면 뭐가 좋을까? 궁금하죠? 바로 엉덩이를 두들겨서 칭찬을 하면 아이는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키웠어요?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엉덩이를 두들겨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졌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남편을 집에서 내보낼 때는 반드시 허그를 하세요. 왜 허그를 하는 게 중요하냐면 미국의 그 경제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남편을 허그해서 보내는 그 남편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10년 후에는 진급이 35%가 빠르다고 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남편은 약 매출이 40%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출근을 시키지 마시고 꼭 입구에 와서 한번 허그하시고 남편도 머리 좋아지게 엉덩이 두들기면서 멋져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아주 간단한 것인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주목을 한번 지어보세요. 제가 솔로몬 하면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손톱 여러분 걸 보세요. 제 걸 보지 말고.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솔로몬 하면 아자 하면서 봐주세요. 솔로몬 가자. 여러분의 손톱을 보시라고.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손톱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본 사람은 IQ가 100입니다. 어머. 아무 생각이 없어요. 손톱을 보세요. 네. 손톱을 이렇게 보신 분은 IQ가 150입니다. 그런데 손톱을 이렇게 본 사람은 바보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본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러자 마음속으로 뭐 자식아 나 바보야. 이런 사람은 부정적으로 사신 분입니다. 어머 나 바보래. 긍정적으로 사신 분입니다. 영국에서 심리학자, 아동학자, 경제학자가 20년을 역추적을 했어요.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20년 후에는 재산이 200배나 많더래요. 여러분들은 아이 앞에서 항상 부부간의 관계도 긍정어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말투에 약 25%가 부정어가 쌓여 있어요. 잘 보세요.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불행해 죽겠다, 예뻐 죽겠다, 못생겨 죽겠다. 뭐가 맞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세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도 얘기할 때 에이 솔로몬 같이 될 놈아, 아유 저 베토벤 같이 될 놈, 아유 저 쇼팽 같이 될 놈, 에라이 강감찬 장군 같이 될 놈아. 이렇게 하면서 아이는 점점 더 그쪽 긍정의 방향으로 바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긍정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 눈에는 단점이 많이 보일까요? 장점이 많이 보일까요? 단점. 네, 단점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장점이 무한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단점은 빙산의 일각의 그 단점만 보는 겁니다. 그 안에 엄청난 장점이 숨어 있다는 걸 보시고 계속해서 장점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지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자녀를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그 단점의 점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 그리고 남편을 케어하는데 항상 장점을 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자, 이제 제가 작은 팁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른 아침에 가정에 음악을 먼저 틀어놓으세요.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밖의 풍경과 음악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하루가 시작되도록. 그 대신 음악 선곡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또 음악을 틀어주세요 이렇게만 했더니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이른 아침에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이 정도는 참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침부터. 명곡이긴 한데. 그게 정성이에요. 제가 음악 하나를 그럼 아침에 어울리는 걸 직접 불러드리도록 하겠어요. 박수.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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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커튼을 찢어서 무얼 만들까? 바지를 만들까? 치마를 만들까? 여기가 끝. 아침이 어때요? 가는 세월보다는 낫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때요? 아주 잔잔하고 평화스럽고 뭔가 세상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또 중요합니다. 밤에는 그런 노래를 또 골라야 됩니다. 그 노래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잔잔한 노래. 쿵짝짝 쿵짝짝 커튼을 찢어서 무얼 만들까? 바지를 만들까? 치마를 만들까? 아하, 끝.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계실 때 엄마가 내일 아침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떤 음악을 선물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그럼 그것이 좋은 아이에게 선물 그리고 가족에게 선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우리나라는 기름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나긴 합니다. 여러분의 아빠 얼굴에 개기름이. 그거를 수출만 했으면 우리는 대박이야. 그게 수출이 안 됩니다. 기름 안 나는 나라는 두 가지. 이 바로 새로운 것을 만들든지 아니면 문화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컬처에 플러스 이코노믹, 컬처노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 아이에게는 이제는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에 문화를 더 씌워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악기 하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대신 악기를 가르칠 때 7살까지는 세상의 소리를 듣도록 해주세요. 7살 전에는 전문적으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피아노 소리, 악기 소리 이런 걸 듣게 만들어줘요. 새 소리, 탱크 소리, 그리고 공장 소리 많은 소리를 아이가 들으면서 자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가 7살이 넘어가면서 피아노를 하나 가르치고 싶다. 그럼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부모가 피아노를 전공 안 한 사람 아이가 잘할 수가 없어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본보기. 이런 아이들은 취미로 가르치기가 쉬워요. 그럴 때는 취미를 가르칠 때 여러 곡을 체르닉 30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2곡만 1년 내내 가르쳐. 6년을 피아노를 가르치면 6년 내내 2곡만 치게 하세요. 그럼 이 아이는 어때요? 6년 후에 10년을 안 쳐도 2곡은 칠까요, 못 칠까요? 그게 바로 자신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피아노 순서를 쭉 6년 배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6년 있다 치면 악보가 없으면 쳐요, 못 쳐요? 경험이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좋은 선물, 바로 내가 악기를 한두 곡 정도는 자신 있게 연주할 수 있도록 그런 토양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은 앞으로 자신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웅변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이거 있죠. 이런 것은 아이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뿐더러 아이들이 웅변을 하면서 자신감과 리더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굉장히 경쟁력이 되는데 표현을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저는 웅변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면, 아이들이 요즘에 얘기하는 어떤 걸 얘기하죠? 요즘에 인문학이다. 그리고 요즘에 그 착하게 사는 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이들이 곧바로 자라는 거 다 몰라. 하여튼 예절 바르고 그리고 아이들이 친구들을 배려할 줄 알고 인성교육. 인성교육. 네, 앞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인성교육이 저절로 된다는 것. 그것도 솔로몬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